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박람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박람회를 해보니까 지금 약간 분위기가 어떻더라 썰을 풀어드리고 어느 정도의 고객분들이 오셨는지와 어떤 허니문 여행지를 기대를 하고 있고 좀 예전에 코로나와 또 어떤 게 좀 달라졌더라 이런 거를 오늘 컨텐츠에서는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있거나 뭐 여행지 관련해서 조금 알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오늘 저 영상 그 댓글에 또 달아주시면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박람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저희 내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박람회였고요. 마케팅 팀에서 생각한 거는 너무 광고같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오고 싶으신 분들이 참석하셔서 좀 편하게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많이 계약을 해주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개최했는데 저희가 시간대별로 조금 인원을 조정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박람회 일주일 전부터 벌써 타임 예약이 다 마감이 돼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1년 동안 이제 상담도 못했을 뿐더러 여행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막 이야기 드리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힘든지도 모르고 재밌게 일을 했고 고민하시는 것들이 뭐였냐면 대부분 뭐 당연히 갈 수 있어요? 이거였어요. 근데 갈 수 있는 것과 갈 수 있을 것 같은 곳과는 다르거든요.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를 가지고 알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또 리스크가 있는 걸 선택하시는 건 2번 힘드실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곳은 칸쿤, 몰디브, 하와이, 유럽 일부 국가들이 되겠고 박람회 지난 이후지만 타히티, 세이셸 뭐 이런 특수 지역들도 조금씩 문을 열고 있는 추세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곳은 아직 동남아 지역들입니다. 몰디브는 사실 코로나 전부터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휴양지고 또 코로나 이후가 돼도 또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곳들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조금 관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조금 있으셨다면 이번 박람회에 오셨던 허니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결혼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국내 여행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미 조금 좀 피곤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았고 그런 컨셉이기에 몰디브가 가장 부합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약간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상담하면서 아쉬웠던 거. 여행사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여행사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셔야 돼요. 특정 어떤 리조트를 너무 무지막지하게 미는 여행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그 여행사의 수익이 많이 남아서인지 아니면 그 여행사의 어떤 전략적인 판매책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여행사들마다 전략적인 상품들은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어떤 동일한 그 등급이라든지 동일한 컨셉이 있다라고 하면 그 컨셉에 좀 다양한 제품군을 두는 편이거든요.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손님들의 니즈들이 너무 다다르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제 손님들이 정하지 못하시는 것들을 정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저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고객분 중에 한 분 어떤 분이 계셨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예산 잡으셔야 되는데 그 예산을 최대한 초과하지 않는 바운더리 내에서 리조트를 추천을 받아보세요. 어떤 걸 추천해 주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몰디브 리조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도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의 기후와 날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말 비행기가 연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 시간보다 늦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천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마음 놓고 준비하셔야 되지 리조트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설명드릴 때 꼭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워터빌라의 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600만 원, 70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언제 써요? 몰디브를 가니까 쓰잖아요. 근데 어떤 담당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감성이 없는 리조트를 추천받아서 갈 수 있고요. 어떤 담당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감성이 있고 너무나 예쁜 리조트를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가는 여행처럼이 제 어떤 그 여행 컨설팅의 모토인데, 내가 뭘 얘기하던 간에 이 리조트 가셔야 돼요, 이게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으신 상태에서 추천받는 리조트들의 각 여행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제 골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리조트를 선택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박람회 때 제가 오신 분들을 상담 드리면서 내가 400만 원, 500만 원을 투자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리조트의 객실과 컨디션, 그리고 레스토랑 개수, 그리고 메인 수영장의 컨셉, 심지어 내 이 개인 풀장의 타일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거기에 나흘 동안, 5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꼼꼼하게 보시면서 상담할 때 이 상담 직원이 물어보는 리조트들마다 조금 내가 알아보는 단계에서 내가 갔을 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저희가 행사를 한 달 뒤에 개최를 해요. 각 지역별로 프로모션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추천드릴 만한 리조트들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하고, 다음 박람회는 어떤 컨셉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상의를 좀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 중에 일환으로 제가 지금 또 포커스를 두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에요. 그 여행지가 여러 가지 네거티브적인 요소 때문에 조금 많이 이제 죽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7, 8월 달 기점으로 수요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7, 8월 달에 휴가로 오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가실 것 같긴 하거든요. 백신 맞으신 분들이. 그래서 갔다 오시면 훨씬 더 조금 더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올해 겨울이나 내년 봄 정도에 허니문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럽도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할 것 같은 느낌? 기존에 서유럽이나 동유럽 가셨던 분들도 약간 휴양과 접목된 스타일로 코로나 전에 스페인 마요르카를 굉장히 이제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마요르카에 정말 괜찮은 호텔들이 많았고, 저희가 또 직접 관리하는 그 계약을 맺은 호텔들에서 정말 고객분들에게 좋은 베네핏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 팔았는데, 그거 다시 재개할 생각이고요. 본격적으로 유럽 지역도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박람회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채롭게 지역별로 상담을 좀 받을 수 있게,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할 거예요. 7월 10일, 11일이죠? 네, 10일, 11일. 네, 그때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조금 저희가 잘 준비를 해 볼게요. 이번에 또 문 대통령 내외가 영국과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페인까지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경색돼 있던 그런 관계가 좀 진전이 되면서 이제 그냥 민간인들의 교류나 관광적인 부분들도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들기 때문에 동유럽 쪽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체코 이 3국가 좋은 견적이나 상담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하와이 요즘 제 컨텐츠 많이 보고 있는데, 실외에서도 아예 마스크를 벗고 다닐 정도로 되게 안정화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와이가 또 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사 쪽 통해서 좀 다시 체크하고 있고, 하와이는 몰디브처럼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상담드렸던 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분은 대부분은 5박 내지 6박이에요. 길어봐야 6박인데 이분은 13박 15일을 하와이에 투자를 하세요. 근데 이런 분일수록 상담이 더 어려워요. 이분의 여행이 진짜 하와이 가서도 13박 동안 너무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너무 재밌게 상담을 드리는데, 이분은 결과적으로 제가 빅아일랜드와 마우이와 그리고 오아후까지 3세계를 아우르는 컨셉으로 작업을 해드렸고, 조금 예산을 잡고 움직이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호텔들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제가 가봤던 곳 중에서 또 혹은 제가 들었던 것들 중에서 좋은 호텔들 위주로 많이 추천을 좀 드렸어요. 이제는 커스터마이징 시대예요. 예전처럼 막 저희 그냥 5박 가려고요, 4박 가려고요 이렇게 해서 상품 구성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나만의 여행을 만드시는 게 트렌드거든요. 직접 손님들을 대해서 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손님이 원하시는 일정과 항공과 그리고 호텔들을 체크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거기는 해결화된 어떤 상품과 호텔들로 몰아서 판매를 해야 패키지가 구성이 되는 거고, 또 호텔에서 좀 좋은 요금도 받는 거고, 막 이런 체계라서 저희 허니문 전문 여행사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런 점들. 애초에 제가 이제 교육을 직원들한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맞춤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승부를 볼 수 없다. 그냥 해결된 것만 그냥 찍어내듯이 판매를 했을 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하와이도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 섬을 가고 싶은지, 어떤 호텔을 가고 싶은지, 어떤 예산으로 움직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담당자와 상의하면서 핑퐁이 되는지를 보셔야 그 여행사가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서울에 있는 안국동의 지리보다 와이키키 지리가 더 빠삭해요. 저희는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호텔들 나올 때마다 특징 파악하고 하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여행사에게 가져가세요. 네, 자유여행이 대세라지만 사실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몰디브는 PCR 테스트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 리조트에서 각각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리조트에서 받고 나오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하와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자유여행을 하시다가 돌아오실 때 병원에서 PCR 테스트 받아서 음성안서 가지고 한국 들어오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자연히 면제가 되는 거는 두 가지를 같이 지참했을 텐데, 백신 접종 증명서 필요하고요,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 그리고 PCR 테스트를 받아서 72시간 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 지참하셔서 오셔야 돼요. 근데 PCR 테스트를 받으려면 하와이에 있는 어떤 병원을 수배해서 내가 거기서 PCR 검사를 받고, 그리고 그거를 검사지를 출력해서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할 거예요? 갔는데 만약에 내가 돌아오는 날짜에 병원 예약하려고 했더니 꽉 찼으면 어떡할 거예요? PCR 검사 못 받으면 한국 못 돌아오는데.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 이거 정확하게 좀 알고 준비해 주세요. 여행사를 통하지 않아도 괜찮으신데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 보시거나 미스 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냥 모르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행사들은 어쨌든 저희를 통해서 예약을 하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드리고, 또 하와이 현지에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PCR 테스트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어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안내를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서라도 조금 호텔 정보, 그리고 이제 현재는 뭐 정세가 워낙에 바뀌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캐치를 하시려면 여행사를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행사라고 다 패키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금액 비교하시면 별로 차이도 안 나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도 상담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일부 호텔들을 맥락 없이 추천하는 일부 여행사들 때문에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도 추천하는 호텔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추천드릴 때 그 호텔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어떤 장점이 더 많은 호텔, 누구나 좋다고 느끼는 호텔들 위주로 추천을 해요. 그리고 거리가 멀다면 그 거리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요. 근데 일단은 중심가에서 좀 거리가 있는 호텔은 예약하시는 게 아니에요. 와이키키 중심가에서 도보로 20-30분 걸리는 호텔 예약하지 마세요. 왜 버스를 타고 다녀요? 와이키키에서 시내 나오는데. 그냥 걸어 나오면 와이키키고 앞에가 비치가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문 열고 발코니를 나가면 지저귀는 새 소리 대신에 파도 소리, 그리고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그런 소음들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 소음들이 감성을 깨워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을 정하실 때 외곽 말고요, 와이키키 중심가 꼭 잡으세요. 객실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물론 객실이 좋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미지로 보이는 그 객실, 우리나라에서도 왜 우리가 펜션 같은 데 갈 때 엄청 알아보는데 갔을 때 딱 보면 막상 다르죠. 저는 하와이에서 뭐까지 체크를 해드리냐면요, 발코니에 유무까지 체크해드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커피 한 잔 들고 나왔는데 그 소음들까지도 내가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을 딱 열었을 때 딱 불어오는 그런 와이키키의 바람, 이런 게 어떤 여행 아닙니까? 와이키키까지 갔는데 왜 와이키키 아닌 지역에 있는 호텔을 자요? 절대. 칸쿤은 워낙 좋은 곳이 많고 또 워낙 인기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다시 판매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칸쿤은 아시겠지만 오린크루시브에 어느 호텔을 가도 정말 럭셔리하고, 그리고 정말 지상 최대 테마파크들이 즐비하고 놀거리가 많은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칸쿤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7월, 8월 넘어가면 조금 그래도 수요가 회복되면서 갔다 오신 분들의 피드백이 하나씩 올라오면서 다시 좀 리커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 지역들로 이제 7월부터 재개를 준비할 거예요. 발리, 푸켓, 코사무이 많이 가셨던 것들인데, 그 지역들이 오픈이 돼도 기존하고 좀 다른 모델을 좀 만들어 보려고 계속 연구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금 감성과 좀 맞는 여행을 준비하는 허니문러들이 조금 안정감 있게 준비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무리가 없고 리스크가 없는 그런 여행 컨셉,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이 부분도 기대해 주시고,
8월달 박람회쯤에는 저희가 동남아 지역들도 좀 담아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국이 얼른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두서없이 정리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뭐 당연한 거지만 여행사 선정하실 때부터 담당자와의 케미, 그리고 이 담당자와 내가 얼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적게는 뭐 한 3개월부터 많게는 10개월 이상을 연락 주고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가 가는 사람들 위주로 되면 좋겠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진짜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직원들로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 말고도 많은 직원들에게도 문의 많이 해주시고 리뷰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가 약간 막혔는데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벌써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여러분들도 국내 여행 막 알아보시다 해서 이제 막 급하게 해외여행 알아보실 텐데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계약 안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에 또 문의 주시고 많은 관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7월달 박람회 얼굴 뵐 수 있는 분들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